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른쪽 비대칭 상황을 왼쪽 비대칭으로 만들어 가는 그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런 상황에 와 있는 분도 계실 것 같고 해서 그냥 한번 쭉 그 과정을 한번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뭐 왼비 상황에도 상관없고 오른비 상황에도 상관없는데, 물론 왼비 상황이라면 풀어주는 과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그냥 오른비 상황에서 왼쪽으로 가는 상황,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비 상황이란 거는 이제 오른쪽 라인에 피가 더 많은 거죠. 오른쪽 팔, 오른쪽 가슴, 오른쪽 다리, 뭐 심지어 오른쪽 옆구리까지 될 수도 있는데, 자, 이 상황은 이제 뭐 애시당초 여러분들 가운데 뭐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왼쪽 다리나 왼손을 부족한 중량을 차고 그냥 계속 지내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본인이 그게 언더라는 거는 왼쪽 라인을 부족하게 차고 있다라는 뜻인데, 이걸 오른쪽 비대칭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비대칭인데 아직도 오른쪽 비대칭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혹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왼쪽 비대칭, 그러니까 오바 현상이나 왼쪽 라인 전체 먹힘 현상, 왼쪽 비대칭 혹은 오바 현상, 왼쪽 라인 전체 기둥이 형성되면서 먹힘 현상, 뭐 이런 게 나타나서 뭐 중량을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왼비를 오바를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풀다 보니까 너무 풀려서 일시적으로 오른비로 와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비로 와 있는데도 오른비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왼비를 풀어주다 보면 왼비 그 끝자락 꽁지가 남아서 계속 왼비라고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중량을 더 내리자니 뭐 왼쪽 라인에서는 빼줄 것도 이제 없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왼쪽 라인에 언더 중량을 차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오버가 돼서 풀어주다 보니까 오른비가 됐는데 오른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물론 오른비인지 확인이 되고 이제 서서히 왼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상황을 그냥 지금 계속 설명을 했는데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테스트가 진행이 돼야 되죠. 테스트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자,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제 왼비를 만드는 요소 중에 이제 다리 동작과 팔 동작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리가 더 중요해요. 다리가 더 중요한 게 맞아요. 다리가 한 6할이나 7할 이 정도 차지하고, 팔이 한 3할, 2할, 3할, 4할 이 정도 차지한다. 6대 4 정도 혹은 7대 3 정도까지도 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다리가 더 중요하고, 다리는 옆구리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다리 조작으로 말하면 다리가 또 창자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다리가 또 옆구리하고도 관련성이 큽니다. 물론 팔도 뭐 창자와 연관성은 있는데, 이제 더 직접적인 연관성을 치자면 다리 쪽이 창자와 옆구리 쪽으로 더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오른쪽 비대칭인지 왼쪽 비대칭인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요소는 우리가 앞발 뒷발도 있지만 앞발 뒷발도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좋기는. 근데 이제 테스트 방법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다 적용을 해보시면 찾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잊어버리고 또 안 해보고 이러면 또 잊어버리죠. 그죠? 그건 못 해버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리 무게감 테스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리 무게감 테스트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이 차고 있는 중량 그대로 차고 있으면서 이렇게 뒤뚱뒤뚱 걸으면서, 그죠? 자, 뒤에서 앞으로 가는데, 자, 뒤뚱뒤뚱. 자,
오른 발바닥, 왼 발바닥에 체중 이동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체중 이동이. 그죠? 체중 이동이 충분히 돼 주셔야 됩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체중 이동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발을 살짝, 반대발은 살짝 들었다 내리세요. 살짝 체중 이동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내 체중이 양쪽 발바닥, 오른 발바닥, 왼쪽 발바닥에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전달이 될 때, 자, 어느 쪽 발바닥 쪽으로 더 힘이 실리느냐, 이걸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보면서, 왼비, 그러니까, 오바 현상이라면 왼쪽 발바닥에 힘이 체중이 더 잘 실리는 느낌이 올 겁니다. 오른비라면 오른쪽 발바닥에 체중이 더 잘 실리는 그런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른쪽 발바닥에 힘이 더 잘 실리는 느낌이 왔다. 이건 오른비라고 봐야 돼요. 느낌상으로 왼비에서 풀어주다가 보니까 아직도 오바 현상이나 왼비적인 느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이제 풀어주다 보니까 왼쪽 다리나 왼손의 중량을 많이 뺐는데도 불구하고 왼비 느낌이 있다. 근데 이제는 중량을 내려줘도 그렇게 더 빼줘도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면 테스트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테스트를 진행하셔서 오른쪽 다리에 더 힘이 실린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이제는 오바 느낌은 있지만은 오른쪽 비대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뒤로 걸을 때 이제 앞발 뒷발 있잖아요. 뒤꿈치 쪽에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느냐 이것도 오바냐 언더냐 이거 오른쪽 비대칭이냐 왼쪽 비대칭이냐 약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오른쪽 비대칭이냐 왼쪽 비대칭이냐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는 다리에 발바닥에 전달되는 무게감이 이게 가장 1순위예요. 1순위. 뒤꿈치는 약간 2순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순위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다리에 발바닥에 전달되는 힘이 가장 큰 1순위 측정 도구다, 테스트 도구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2순위는 하여튼 뒤꿈치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라고 했잖아요. 뒷발이라는 거는 뒤꿈치가 더 힘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왼발은 앞발이고 왼발은 앞발이니까 앞꿈치가 더 힘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이게 뒷걸음을 걸어보면 제가 이제 오른쪽 비대칭일 때는 오른발 뒤꿈치에 힘이 더 잘 들어오면서 오른발 쪽에 체중이 더 잘 실려요. 근데 이제 오바 현상, 왼비가 나타나면, 먹힘 현상이 나타나면 왼발 뒤꿈치에 힘이 더 잘 실리고 또 체중도 더 잘 왼쪽 다리 쪽에 체중이 더 잘 실립니다. 그리고 오른발 뒤꿈치는 힘이 잘 안 실리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희 아내는 오른발이 앞발이고 오른발이 앞꿈치에 힘이 잘 실리고 왼발이 뒷발이기 때문에 뒤꿈치에 힘이 더 잘 실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왼비가 되면 오바 현상이 되면 다리도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죠? 오바가 되면 저희 아내는 오른발은 뒤꿈치에 힘이 더 잘 실리고 왼발은 앞꿈치에 힘이 더 잘 실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2순위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 1순위는 양쪽 발바닥, 그러니까 한쪽 발바닥, 오른발, 왼발 어느 쪽에 힘이 더 잘 실리느냐 이렇게 봐셔야 되고 2순위는 뒤로 이렇게 들을 때 뒤꿈치 쪽에 어느 쪽에 힘이 더 잘 실리느냐 비슷하게 실린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사실 비슷하게 실리는 걸 요구를 하는 거지 뭐 차이가 나는 걸 찾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비슷하게 실리는 게 좋고 다리도 오른발 왼발이 뭐 비슷한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도 언더가 됐을 때 이제 찾아봐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자, 오른발에 힘이 더 잘 실리면 이건 100%
오른쪽 비대칭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왼발과 왼쪽 손목을 기본적으로 5g씩 올려줘야 됩니다. 5g씩 올려줘야 되고, 만약에 오른발에 힘이 더 잘 실린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오른쪽 비대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왼발 왼손을 5g 올라갈 때는 5g씩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더라도 왜 그런가 하면 왼비가 됐다가 오바 현상이 세서 풀어줄 때는 막 급격하게 내려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막 10g, 막 많을 때는 15g 이렇게 뺄 수도 있고, 원래는 원칙대로는 5g씩 빼는데, 이게 왼비가 너무 세졌을 때는 자꾸 내려오게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올라갈 때는 신중하게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왼비 속성이 뭔가 모르게 몸 전체 혈관 속에 왼비적인 속성이 약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갑자기 탁 올려버리면, 이게 또 우연히 어떻게 돼서 탁 왼쪽 기둥 쪽으로 형성이 되면서 왼비가 다시 막 상승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g씩 올라가고 많아도 10g 이상은 10g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5g씩 올라가는 걸 기본으로 하세요. 올라갈 때는 5g씩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이제 급할 때는 10g씩 이렇게 빼도 됩니다. 올라갈 때는 주로 5g씩. 이거 확정이 되면 10g 올려도 괜찮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일단 오른비가 오른쪽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체도 바뀌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체도 바뀌었다고 보고, 물론 그 왼비를 풀어주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왼손을 얼마나 차고 있는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막 왼손을 풀어버렸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왼쪽 다리를 막 40g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왼손을 풀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다시 오른비가 됐을 때는 기본 베이스를 좀 찹니다. 그러니까 뭐 왼발에 내가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50g까지 내려왔으면 다시 55g으로 5g 올려주고, 왼손은 한 155g, 100g 정도 차이는 벌려줘야 됩니다. 왼 발목보다 왼손을 100g 정도 더 올려주는 게 정상입니다. 오른손을 또 얼마나 찼는지 여러분 모르면, 오른비라면 오른쪽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면 어떻게 하든 오른손은 자꾸 내려와야 돼. 내려와서 뭐 오른손은 저 같은 경우는 한 53g 정도 찼습니다. 53g.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한 70g 정도 찼는데 자꾸 내려와 줘야 됩니다. 내려오고 왼손은 왼발보다 100g 더 무겁게 그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오늘 이거는 하여튼 저 균형 잡기 상황에서 여러분 때를 따라 왼비가 세질 수도 있고, 또 왼비가 세져서 풀어주다가 오른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오른비가 돼서 확인이 돼서 또 가다가 보면 또 왼비가 세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가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실패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경험치가 자꾸 올라갑니다. 경험치가 자꾸 올라가다 보면 이게 실력이 돼요. 제가 이거 오늘 뭐 이렇게 두서없이 이 방법을 조금 설명해 드리는 거는 하여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왼비가 세졌다가 풀어줄 때 보면 자기가 오른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여튼 오른쪽 다리 발바닥에 힘이 더 들어온다, 이건 무조건 오른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왼손에 하여튼 5g씩 올려줬어요. 이제 옆구리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왼비가 세졌다가 풀어주다 보니까 옆구리도 막 다 벗어 던지고 막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뚱 걸으면서 한번 꼭 확인을 해보세요. 이제 제가 옆구리라고 했는데 옆구리가 아니고 이 양쪽 골반 뼈 있는 부분이 있죠. 근육도 있고 뼈도 있는데 이쪽에 어느 쪽이 더 피가 많게 느껴지느냐를 테스트를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뒤뚱. 자, 체중 이동을 시키면서 양쪽 발바닥, 양쪽 그 골반뼈 좌우에 어느 쪽에 피가 더 많은가를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골반 쪽에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든다. 오른쪽은 빡빡한 느낌이 들고 왼쪽 골반 옆쪽에 허전한 느낌이 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5g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테스트를 세 가지를 병행했습니다. 뒤뚱뒤뚱 거리면서 어느 발 쪽에 더 체중이 실리느냐가 1번,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뒤로 걸으면서 뒤꿈치에, 어느 발 뒤꿈치에 더 힘이 실리느냐, 이것도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원래 발과 바뀌어 있으면 그 오바라 그랬죠. 또 원래대로 돌아가면 또 후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 하여튼 언더 개념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하여튼 발이 바뀌는 그 개념 아시죠? 그죠? 예. 자, 그거 계속 설명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하여튼 저는 오른발이 뒷발인데 앞발로 가면, 그러니까 앞꿈치에 힘이 가고 왼발 뒤꿈치에 힘이 오면 이게 오버가 돼서 풀어줄 때는 또 반대로 풀어주다가 풀어주다 보면 오른비가 되면 또 오른발 뒤꿈치에 또 힘이 와요. 그럼 또 반대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발은 반대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자, 또 이게 이제 세 번째는 옆구리 부분, 골반 부분에 이제 혈액 양을 꽉 차 있느냐 좀 비어 있는 느낌이 드느냐, 이걸 통해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잘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왠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있고, 내 능력으로 느끼지 못하는 게 있고, 내 능력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인생길이 있어요. 그때 한번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자, 잘 못 느끼면 기도를 해보세요. 저희 아내가 분명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기도할 때와 안 할 때가 차이가 크다, 너무 크다. 그 사람들도 다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동의하고. 자, 세 번째 옆구리. 네 번째는 이제 팔 테스트를 해봅니다. 팔 테스트를 해보는데, 팔을,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도 흔들어 보시고, 그냥 권투 하시듯이 하여튼 이 위로도 이렇게 흔들어 보시고, 팔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양 팔에 피가 어느 쪽에 더 많은가, 더 무게감이 있는가. 그냥 무겁다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피가 어느 쪽에 더 많은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피가 더 많은가. 오른쪽 다리에 체중이 더 실리면 10중 8구 오른쪽 팔 쪽에 피가 더 많은 거라고 보는 게 빨라요. 이런 상황에서, 왼비가 풀렸는 상황에서, 물론 저 뒤에 왼비가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은 또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상황은 왼비가 거의 다 풀린 상황이나 애시당초 오른비인 상황, 이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팔을 이렇게 흔들어 보기도 하고, 자, 이게 네 번째예요. 오른팔에 더 피가 많다고 느껴지면 왼손 중량을 올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아까 다리 테스트하고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이 5가지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 보셔야 돼요. 이 5가지 말고도 테스트 방법은 5가지, 10가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으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5가지를 한번 오늘 다뤄보겠다는 겁니다. 아까 다리 테스트 3가지 했잖아요. 네 번째가 팔을 이렇게 흔들어 봐서 어느 쪽 팔에 피가 많으냐를 무게감이나 이 꽉 차 있는, 우리가 물병에 물이 꽉 차 있는 느낌과 물병에 물이 한 5분의 3밖에 안 차 있는 느낌은 다른 거죠. 흔들어 보면. 팔에서도 그런 느낌을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꽉 차 있느냐, 좀 비어 있는 느낌이 있느냐, 이런 걸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슴과 등짝,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오른쪽 등짝, 왼쪽 등짝에 어느 쪽이 더 꽉 차 있느냐, 피가, 혈액이, 무게감이 어느 쪽이 꽉 차 있냐, 이게 흔들면서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냥 걸어다니면서 느껴봐도 됩니다. 이게 그냥 마음의 눈으로, 생각의 눈으로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오른쪽 등짝, 왼쪽 등짝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궁금증을 가져보신 분들은 느낄 수 있어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애시당초 궁금증이 없으신 분들은 못 느껴요. 알아보려고 시도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절대 못 느껴요. 아주 심각해지면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해지면. 근데 하여튼 이게 또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가슴은 왼쪽이 뭔가 빡빡한 것 같은데 등짝은 오른쪽이 더 피가 많은 것 같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몸은 굉장히 다양성을 띠기 때문에 어떻게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러면 가슴이 왼쪽 가슴이 더 피가 많다 그러면 피를 어디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뒤로 보내면 되죠. 문지방 같은 거 잡고 왼손에 했고 뒤로 당기면 가슴에 있던 피가 뒤쪽으로 가요. 등짝은 오른쪽이 더 힘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굽혀펴기를 앞으로 해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밀면서 팔굽혀펴기를 하면, 에? 그러면 이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개선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세부적인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오른쪽 라인에 피가 더 많은 것 같다. 오른쪽 가슴이나 오른쪽 팔이나, 이제 팔도 보고 가슴이나 등짝도 같이 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가 팔이고 다섯 번째가 가슴과 등짝이에요. 이 다섯 가지를 다 고려해서 오른쪽 발바닥에 체중이 더 잘 실리고, 그죠? 또 저 같은 경우는 왼발 뒤꿈치가 더 힘이 좋아지게 느껴지고,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오른비 상황이니까, 다시, 저 같은 경우, 오른발 뒤꿈치, 제가 오른발이 원래 뒷발이었으니까, 다시 오른발 뒤꿈치에 힘이 더 잘 실리기 시작한 게, 이게 제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오른비예요. 오른비. 왼비가 됐다가 풀어주다가 이제 오른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에 더 힘이 들어온 거죠. 제가 원래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오바됐을 때는 오른발 앞발에 힘이 갔다가 다 풀리고 나니까 오른발 뒷발에 힘이 오면 이거 풀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걸어보니까 왼쪽 옆구리가 약간 허전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옆구리 중요한 안 내리고 있었던 분들은 안 들 수도 있어요. 또 팔을 흔들어 보니까 오른팔이 더 약간 무게감이 있는 것 같고 왼팔은 좀 허전한 것 같아요. 오른쪽 가슴, 오른쪽 등짝, 이거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다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뭐 팔은 느끼는데 가슴은 모르겠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 뭐 오른발에 힘이 잘 도는 건 느끼는데 뒤꿈치는 잘 모르겠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섯 가지 중에 한두 가지를 찾는 겁니다. 찾는 돼요. 이래갖고 테스트를 해서 이거 오른비 속성이 있다 이러면 왼손 왼발을 기본적으로 5g씩 올라갑니다. 100g 벌려갖고 왼손이 왼발보다 100g 더 높여놓고 옆구리는 계속 테스트하면서 맞춰가야 돼요. 옆구리는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이동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단계 이제 이게 중량을 바꾸고 나면 제가 항상 그러죠. 중량을 바꾸고 나면 뒤뚱뒤뚱 걸으면서 한 10m 정도는 걸어 다녀야 된다. 10m 정도 걷고 또 전신 운동을 해서 피를 한번 섞어야 돼요. 안 섞고 자꾸 중량 갖고 장난을 치다 보면 몸이 자꾸 뒤죽박죽이 돼요. 뒤죽박죽이 되면 머리도 아프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머리도 아프고 막 미식거리고 막 팽창이 있으려고 하고 그러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혈액을 좀 몸 전체에 좀 섞어줘야 돼요. 섞어주면서 또 뒤뚱뒤뚱 거리면서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세요. 아까 말했던 5가지 테스트.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